여러분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막연한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고 저는 더 현실적인 처방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내지는 아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분야 얼마든지 남아있다. 그걸 찾아서 하면 된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한 도구들이 바로 이런 관찰을 해야 뭐가 비어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료가 풍부해야 맛난 음식이 나온다 그랬는데 컨퍼런스나 세미나 전시회 이런 걸 많이 다니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식 문물에 뭐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를 전시회 가면은 모든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나와가지고 자기 제품을 전시하잖아요. 그러나 돌아다니면 저는 심지어 저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웨딩 박람회도 가본 적이 있고 기프트쇼 판촉물 박람회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보시라고요. 대학생들 시간 많잖아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그 코엑스에서 1년에 120회 이상의 전시가 열리죠. 거기 가보면 내가 미처 내 관심이 없었지만 갔을 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단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많이 알아야 어떤 분야가 많이 있는지를 재료를 깔아놔야 그 카드를 내가 딱 주머니에 넣고 내가 피킹할 수 있으니까 카드 두세 개를 조합해서 주머니에 딱 숨기고 이거 이제부터 내 분야야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재료를 여러분 깔아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많이 댕겨야 된다. 그 다음에 남들이 하는 얘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사실 굉장히 뻔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혹시 오해해서 받아들일까 봐 걱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안 교수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익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나? 내가 직접 만나서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위험하고 저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철민이라는 애는 정상적인 애인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사건, 사물 뭐든지 분명히 중간에 누군가 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메시지를. 근데 그 메시지는 반드시 변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가장 깨끗한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의 메시지를 내가 담을 때는 있는 그대로 담으려는 노력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촉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여기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그러면 뭐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꼭 얘기 안 해. 난 관심이 없어서. 이래요. 신문 보면은 신문 확 넘겨버리잖아. 예를 들어서 공대생들은 경제면에 ELS, ELW 나오면 넘겨버려. 뭔 소리야? 넘겨버려. 그 다음에 문과생들은 무슨 녹색 성장,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넘겨버려. 일단 뭔 소리야? 바이오 시밀러 이러면 막 넘겨버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포인트 바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내가 넘기고 있는 그 순간.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내가 같이 전공을 하고 있는 다른 또래 친구들 역시 관심이 없는 분야일 가능성이 몹시 높기 때문에 그거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금만 읽어보면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사실 기자가 한번 필터링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요즘 네이버 검색하면 5분이면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모르는 것들 넘기고 있는 순간순간들 바로 돌아가지고 조금씩만 공부해보면 그렇게 대학 4년 딱 쌓이면 같은 전공을 했던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아는 상태로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또 카드 피킹할 때 내 촉이 더 훌륭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길을 발견했을 때 전파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은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들부터라도 먼저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 노력하시고 블로그나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전파하시고 그럼 대등한 관계가 되어 있다. 결국 다른 길을 걷자는 이유는 이건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내 분야에 이걸 내가 발전시킨 건지 얘가 발전시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뿌듯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 내가 편의점 전문가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발전시킨 분야잖아요. 내가 이거 DB 2,000개를 쌓았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내 거잖아요. 그걸 나도 알고 남도 아니까 굉장히 뿌듯하다고요. 사는 인생의 보람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거를 하면은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이, 이건 너무
너무 큰데 이 분야가 적어도 이 분야가 나로 인해서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길을 가로야만 한다. 남들 다 있는 판에 있으면 자신 있게 이 얘기를 못 해요. 이 분야가 나 때문에 발전했다는 얘기를. 그다음에 그냥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졸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냥 취직을 하고 비슷한 업종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대충 한 5년 있다 대리를 달고 과장하고 부장하고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동창회했을 때 나랑 비슷하게 열심히 응당 사회가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해왔던 친구들은 비슷한 스펙트럼을 그리며 살고 있을 텐데 아예 막 카자흐스탄으로 광구를 캐러 간 놈이나 뭐 갑자기 막 뛰쳐나가고 창업을 한 놈이나 아니면 맨날 당구장에서 붙어 있다가 도저히 학점으로 우리랑 대등한 경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초부터 그냥 혼자 막 오파상을 뛰어가지고 막 보따리 장수를 했던 놈이나 그런 다양한 다른 짓거리를 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비례비례 할 때 오히려 얘네들은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왜냐면 걔네는 애초에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아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미 전공을 같이 한 많은 또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는 그대로 그냥 같이 성장할 거잖아요. 좋은 친구로. 근데 하지만 걔네만 둘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두면 내가 인생을 나중에 갑자기 직장인 하다가 갑자기 뭐 노래를 부르고 싶다.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두고 있으면 내 삶을 다채롭게 만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다르게 살면. 그리고 저는 굉장히 게으른데 호주에 있는 제가 굉장히 친한 좋아하는 사장님이 그래요. 찰스야. 찰스인데 영어 이름이. 너의 안 좋은 버릇이 뭐냐? 게으름입니다. 했더니 게으름은 죄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게으름 엄청 죄인데 했더니 너 생각해봐라.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게을렀으면은 응? 낮에 이렇게 욕탕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물 이거 왜 떨어지나? 그걸 보고 있다가 부력을 발견했겠느냐? 응? 너 뉴턴이 생각해봐라. 뉴턴이 얼마나 게을렀으면 대낮에 착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이거 떨어지는 이거 왜 떨어질까? 그러다가 만유인력식이나 발견했겠느냐? 게으름이란 어떻게 보면 다들 아등바등 사는 세상에 세상을 다르게 보는 나만의 새로운 힘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르게 산다는 게 게으른 사람도 한번 세상을 바꿔볼 기회를 얻어볼 수 있는 거다. 하다못해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언정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기회라도 된다. 다르게 한번 해보면 뭐든지.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전 창업을 널뛰기에 비유를 하는데 너를 막 뛴다 이거예요. 얘가 뛰고 내가 뛰고 퉁퉁퉁 뛰는데 탁 뛰어 올라갔을 때만 담장 너머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음이 보여요. 근데 다시 또 떨어지죠. 또 올라가야만 보여. 내가 굉장히 도움닫기라고 노력을 해야만 보여. 내가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몸은 편한데 그러면 세상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지. 물론 그가 내가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세상을 쟁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내 능력을 검증해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새로운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해본다는 거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볼 기회라도 얻는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 편이고요. 이거 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쿨하게 이 시를 한 편 읊어봅시다. 멋있게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더 로드 낫 테이큰인데 피천득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봐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